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식량안보를 고려한 수화물 수급 관리 방안 연구입니다. 앞서 이정필 박사님께서 식량안보 측면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 연구는 식량안보를 측면에서 수산물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고, 현재 어떤 수준에 있으며, 그리고 이것을 식량안보를 고려했을 때 수급 관리 방안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배경은 2022년에 저희가 러우 사태 때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있고 아직도 지금 물가가 고물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식량 가격을 상승시키는 에그플레이션으로 확산이 되면서 식량 위기 우려가 급증을 하였습니다. 수산물 또한 가격이 좀 상승을 많이 했는데 수산물은 영양 공급 및 선호도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지만 최근 생산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자급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약간 오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감소세에 있었습니다. 이에 식량안보 정책 기초식량이 근데 기초식량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수산물 측면에서만 보는 식량안보의 수급관리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식량안보 차원에서 안정적 수산물 수급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는 식량안보 역할 분석, 식량안보 수준을 진단한 다음에 안정적 수산물 수급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식량안보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지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가용성 얼마나 많이 그리고 접근성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가 중시가 되었다면은 1990년대부터는 영양적인 측면이나 개인 식품 선호까지 고려가 되고 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사회적 접근성, 지속 가능성까지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 개념 확대 측면에서 봤을 때 영양 그리고 개인 선호 측면에서 수산물이 식량 안보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량 안보의 FAO에서 보는 식량 안보의 핵심 요소는 가용성, 접근성, 활용성, 안정성으로 가용성, 접근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고 활용성은 얼마나 식량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영양적으로 그리고 안정성은 가용성, 접근성, 활용성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각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산업이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가용성 측면에서는 2022년 식품 수급표 기준에서 수산물이 전체 식품 공급량의 11.3%를 차지하고 있고 1인 연간 순식용 공급량으로 봤을 때도 10.8%가 수산물로 나타났습니다. 오른쪽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국내 양식 생산량 증가가 수산물 소비량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물론 여기에는 사료로 활용되는 비식용 수산물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 비식용 수산물도 간접적으로는 식량안보에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안보에 대한 기여 측면에서 가용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접근성은 고용, 가구, 무역 측면에서 살펴보았는데 고용 측면에서는 어업 및 양식 활동을 통해 고용 및 소득이 창출되고 있고 가구에서는 수산업이 어업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소득 및 생계수단이란 점 그리고 무역은 수출을 통한 소득 창출, 국내 공급 부족 시 수입을 통한 접근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접근성 측면에서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활용성은 외국에서도 그렇고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신선한 수산물 섭취에 따른 영양학적 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미 많은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식품 수급표 1인 1일당 영양 공급량에서도 수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육류 대비 적은 양의 지방질로 미량 영양소를 풍부하게 공급 가능하고 채소류보다 많은 양의 무기질을 공급하는 것이 수산물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식량안보 수준 진단입니다. 수산물 식량안보는 일단 자급률로는 수산물 식량안보를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자급률이란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것 중에 생산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소비량은 생산량과 수출입량 그리고 재고량의 계산으로 나오는 값이라서 사실상 수산물의 자급률이 높아지려면 수출이 엄청 증가를 하거나 아니면 수입이 엄청 감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수산물 상황상으로는 새우, 연어 등 수입 수산물 대체가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자급률로는 수산물 식량안보 수준을 진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식량안보 핵심 요소를 고려한 수산물 식량안보 지수를 도출하여서 수산물 식량안보 수준을 진단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식량안보 지수는 저희가 그 전문가 설문 결과를 통해서 세부 지표와 가중치를 설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오른쪽에 표를 보시는 것처럼 가중치가 부여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사항으로는 가용성, 안정성, 접근성, 활용성 순으로 가중치가 높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결과를 통해서 수산물 식량안보 지수를 연도별로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그때 식량안보가 가장 높을 때는 2014년이고 최근 들어서 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러우 사태, 공급망 이슈와 같이 좀 식량안보 수준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다소 작용이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른쪽에는 이제 가용성, 접근성, 활용성, 안정성 요소별로 좀 살펴보았을 때 수질 악화, 고령 화요율 등의 문제로 4가지 요소 중에 안정성이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 가장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은 연간에 대한 수산물 식량안보 지수로 대신 충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은 연간이라기보다는 월별 단위의 단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월별 데이터가 활용한 가용성, 접근성 지수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 수산물 식량안보 지수를 도출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2023년 8월까지는 8월까지 산출을 했는데 2022년 하반기 크게 하락을 했었지만 식량안보 지수가 2023년 들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수급관리 방안 부분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산물 식량안보 수준을 진단해 본 결과 최근 들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이에 수산물 식량안보를 고려한 수산물 수급관리 목표가 국민이 원하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실현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본 방향은 위기시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을 통한 수산물 식량 안보 확보, 두 번째로는 단기적인 이슈에 따른 위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성 측면에서의 수급 관리를 통한 중장기 수산물 식량 안보 강화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 전략도 위기 상황을 고려한 수산물 공급,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산물 공급으로 보았고 세부 과제는 뒷부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부 과제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위기 단계별 수산물 수급 관리 방안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산물 식량안보 위기 단계를 빠르게 파악해서 이 단계에 맞는 강도의 조치가 관리가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위에 왼쪽에서 보시는 것은 제가 이제 단기 수산물 식량안보 지수를 도출한 것을 토대로 단계를 구분하여서 실제로 이제 이거를 봤을 때 단 두 번 있었던 심각 단계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각 위기 단계에 따른 그 조치 사항을 매뉴얼로 구축을 하게 되면은 이런 전체 수단을 사전에 마련하게 됨으로써 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수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설치입니다. 앞에서 심각 단계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심각 단계가 발생하였더라도 이것이 진짜로 산업 전체에 충격을 줄 만한 위기인지 아니면 이것이 지속이 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별도의 수산물 수급 상황 원인 진단 및 대응책 평가 등이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서 판단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산물 수급관리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주요 소비요종 중심 자급률을 도출하여서 관리를 할 필요가 보였고 자급률은 진단지표로 활용하되 전반적인 대응은 수산물 식량안보 지표를 따로 개발 및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및 중장년층 어가 유입을 위한 요인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지수에서 안정성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후변화 예측 기반 수산업 대응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후변화는 지금 최근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수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예측이 일단 수반이 되고 여기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네, 지금 추진 과제별 로드맵은 각 시급성이나 법적 기반 마련, 기초연구 수반 관련해가지고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